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이고요. 일제강점기 문제 모아서 풀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3번 주제부터 지금 나오는데 1920년대로 이제 시대가 넘어왔습니다. 1920년대 일제 통치와 민족운동, 일제강점기 시대를 10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특징을 외워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20년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제가 다음 대책을 마련한 배경으로 오른 것은 다음의 대책. 생각건대 장래운동은 작년 봄에 행해진 만세소요 같은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은 아닐 것이고 근저있고 실력 있는 조직적 운동일 거라는 점을 오늘날 미리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어떠한 방책으로 이 경향을 이용해서 오히려 일선병합의 대정신, 일선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랑 조선을 합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정신, 대이상인 일선동화, 하나로 만든다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도로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위력을 동반한 문화운동 이것일 뿐이다. 이전과 뭔가 다른 방식으로 1920년대에 이 독립운동 플러스 이 일제 통치 방식이 바뀌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이토 마코토가 한 얘기래요.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통감으로 들어왔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사건 때문입니다. 이 만세소요 때문에 어떤 통치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통치 방식을 바꿨던 만세운동은 3.1운동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기존의 무단 통치였던 거를 문화 통치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경으로 오른 거 3.1운동 2번으로 우선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1920년대 일어나는 거니까 배경이 될 수 없죠. 이후에 나오는 거고 순종의 인산일 이것도 1926년이기 때문에 이거 바뀌기 후의 일입니다. 바뀌고 난 다음의 일이죠. 1920년대가 넘어가는 일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이거는 이거 두 개 연결되는 건데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운동, 60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이 되죠. 이거 두 개는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정인보, 안재홍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 공부하는 조선학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30년대 이후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뒤식입니다. 정답 2번으로 찾아주겠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1번 친일단체 조직이 필요하다. 친일파를 양성하려고 하고 있죠. 친일 인물을 물색해하고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해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라. 농촌지도, 자, 면장을 그 회장에 추대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친일에 가깝습니다. 농촌지도는 이 농촌 쪽의 친일파들을 들어가게 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친일 농민 지도자를 육성하려고 하는 이 측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에 친하게 지내는 친일적인 인물을 육성을 해서 이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도 사이토 마코토 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19년에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3.1운동 이전까지는 친일파 양성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죠. 그 이전에는 총과 칼로 무단 통치를 하다가 그렇게 10년 정도 찍어 눌렀는데도 3.1운동이라는 거국적인 운동이 터지니까 더 이상 이거를 무단적인 방법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이른바 문화 통치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 문화 통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당근을 주면서 이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 동의하는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를 좀 수월하게 하려고 하죠. 친일파를 양성하는 게 1920년대 문화통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제가 어떤 거를 시행했는지를 고르면 되겠죠. 자, 1번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태형령, 한국인한테만 했었던 거죠. 이거는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맞지 않고요. 2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 마련되었다. 이게 조금 생뚱맞을 수 있는데 우선은 답은 2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운동도 이 문화적인 방편에서
이 제재가 들어갔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독립운동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일본은 사회주의를 왜 탄압을 했고 왜 이런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했느냐? 요거는 이 사회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큰 성격을 좀 이해해 보시면 돼요. 어차피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이 이 뭉쳐가지고 일어났었던 운동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 운동의 시점에서는 자본주의 국가, 뭐 이렇게 지주 계급, 자본주의 계급, 이거하고 제국주의는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일제 식민, 일본 제국주의도 이 사회주의 운동가의 눈에는 똑같이 탄압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거는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가들 중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동일선상에서 본 겁니다. 이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을 해서 이 탄압을 시작을 하게 되죠. 1920년대 일입니다. 자,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게 한다. 토지조사령, 헌병, 치안총괄, 경무총관부, 회사 설립할 때 회사령 허락받아라. 이거 전부 다 똑같이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기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찾을 수 있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제일 적절한 거. 내지는, 여기서 말하는 내지는 일본이에요. 일본의 본토입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을 보여서 매년 300만 석에서 500만 석의 외국 쌀을 수입해야 된다. 내지에서는 쌀의 증산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없었다. 쌀을 증산하기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인가 봐요. 반면 조선은 관계 설비가 잘 갖춰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논이 빗물에 의존하는 상태였기에 토지 개량을 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문제의 근본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일본 본토의 쌀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여기는 증산 사업을 하기가 적합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조선은 지금 요 설비만 충당을 하면은 지금보다 많은 쌀을 생산할 수 있대요. 이 토지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위한 증식이 아니고 내지의 쌀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본 본토의 부족한 쌀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를 확충을 해서 토지 개량 사업을 진행을 해서 천혜의 쌀 생산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증산을 해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개 조선인들이 생산한 쌀을 내지로 반출, 상당히 많은 양의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조선 사람들이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 이거는 남아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충분히 소비하고 남은 것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 생계가 곤란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파는 것이다. 우리도 먹을 쌀이 없는데 일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만주산 잡곡의 수입이 증가하는 사실은 조선인의 생활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건 뭔가요? 이 산미 증식 계획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는데도 일본은 산미 증식 계획으로 증식이 됐을 때 가져가려고 했었던 만큼의 쌀을 그대로 반출을 해갑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쌀이 부족해져요. 전부 다 일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열심히 쌀을 생산해 놓고도 먹을 쌀이 없어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텼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산미 증식 계획의 실제 모습, 현상이 어땠는지를 파악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산미 증식 계획은 왜 일어났느냐? 이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산미 증식 계획을 했는데도 우리는 충분한 쌀을 먹지를 못하고 오히려 만주산 잡곡을 수입하게 됐다.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답은 1번인데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과 쌀 관련된 거는 관련이 없죠. 보안의 경제적인 구국운동을 조사한다. 보안에는 황무지 개강권이랑 관련된 거랑 나오는 데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련 없고, 방공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쌀이랑 관련된 거긴 한데 이건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일이 되겠고요. 방공역이 선포된 지역 함경도 쪽에서 이걸 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무제한으로 미국을 수출을 하게 되면 이쪽에 우리가 부족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함경도의 수령이 방공역을 선포했던 적이 있지만 한 달 전에 얘기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독소 조항을 일본이 달아놨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를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은 쌀이랑 관련된 거긴 하지만 앞서 나왔었던 그 시대하고 맞지 않고 산미 증식 계획이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우리나라를 수탈, 주로 토지 수탈을 위해서 일제강점기 되기 직전에
1908년에 일본이 만들었던 식민통치기구입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 동상은 박재혁 의사의 1920년 의거를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는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성에서 창설한 요 단체에 가입한 다음에 고서를 파는 옛날 책 고서상으로 위장을 해서 부산경찰서에 들어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활동을 한 단체, 김원봉이 만주에서 만든 이 단체, 식민통치기구나 혹은 친일파를 처단하는 임무를 주로 했었던 이 의거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김원봉은 의열단장이죠. 자, 의열단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이거는 의열단의 활동이 아니고요. 이거는 대한매일신보가 하는 겁니다. 신문사죠. 양기탁이랑 영국인 베델이 운영했었던 데인데 이 외국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어떤 컨트롤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여기에서 국채보상운동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었습니다. 자, 2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요게 의열단의 특징입니다. 이거 단재 신채호 선생이 써주는 행동 강령이에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의열단이 활동을 합니다. 3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 청산리 전투죠. 일단 의열단이랑은 관계없는 활동이고요. 이 김좌진 장군을 필두로 북로군정서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청산리 전투를 크게 승리를 해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이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4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임정이라고 적을게요. 임시정부 활동이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민권신장을 추구했다.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에 독립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독립협회 특징으로 2번 답 찾아주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창숙은 동년 음력 3월 중순에 상하이에 도착을 해서 본래부터 친분이 있는 이 단체의 간부 김원봉, 유욱은 한봉근 등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의논하였다. 여기에 단원인 나석주를 힌트 인물 계속 나옵니다. 김원봉,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겠다. 권총을 난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활동을 했었던 단체가 있었죠. 단장은 김원봉 의열단입니다. 의열단.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의열단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의열단.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되었다. 태평양전쟁은 1941년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일찍 조직이 되죠? 아닙니다. 의열단은 1919년에 조직이 됩니다. 연도가 맞지 않네요. 고종의 밀재를 받아서 결성된 비밀단체는 의열단이 아니고요. 이거는 독립의군부라고 있었습니다. 임병찬이라는 분이 임병찬이라고 하는 이 유생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이제 일으키는 단체가 되겠는데 복벽주의, 고종을 다시 복권시키자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였고요. 1912년입니다. 이거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권신장을 추구했던 단체는 독립협회입니다. 이거는 독립협회. 대한제국 시기고요. 1898년입니다. 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고 해산된 민족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자, 5번 단원의 일부가 황푸 군관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열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김원봉도 여기에 입학을 했었죠.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의열단의 특징 5번으로 찾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카자흐스탄 크질로르다에 있습니다. 이곳은 요 인물이 근무했었던 옛 고려극장 건물입니다. 여기 지금 카자흐스탄이래요. 대한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는
1937년 옛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최근에 그의 유해 봉합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외 독립운동가의 예우와 선양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사람, 대표적인 전투로 봉오동 전투가 있습니다. 이분은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2021년 8월 15일에 서거한 지 78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봉환 의식을 크게 진행을 했었죠. 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양기탁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한 사람은 안창호입니다. 안창호예요.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 우리가 이제 독립이 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건국 준비를 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3번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죠. 이게 대표적인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의 업적이죠. 활동이고,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 강습소를 설립을 한 사람, 만주에서 신흥 강습소를 설립을 한 사람은 이동영,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됩니다. 자, 독립투쟁 과정을 정리한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를 저술한 민족사학자. 이분은 박은식입니다. 네, 정답 3번으로 찾으시고 나머지 인물들과 활동 한번 연결해서 기억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시기 특정하는 게 조금 어렵죠. 가 먼저 볼게요. 북간도에 주둔한 아군 700명은 북로 사령부 소재지인 봉오동을 향해 진군하다가 봉오동 적군 300명을 발견하였다. 아군을 지휘하는 홍범도 이 적을 추격하였다. 120명을 살상했다. 대승을 거둔 거죠. 네, 이 전투는 봉오동 전투입니다. (1920년 6월) 달에 여름에 진행됐었던 봉오동 전투고요. 나를 보겠습니다.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 이름 힌트. 참모장 김학교 등은 병력을 이끌고 중국 의용군과 합세하였다. 합세해서 아군은 승세를 몰아 적들을 30일 정도 추격한 끝에 영릉가 성을 점령하였다. 이 영릉가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 영릉가 전투는 1930년대로 넘어가요. 이 영릉가 전투. 영릉가 전투는 193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봉오동 전투와 영릉가 전투 사이 시기입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 내용인데 1920년대에 있었던 걸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일 것 같네요. 자,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다 옳은 얘기라는 거죠.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 그리고 영릉가 요 사이 시기입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3부가 조직되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 이게 순서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연도보다는 사건의 순서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3.1운동이 있고 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1920년대가 되면 뭐 일제도 통치 방식을 바꾸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벗어나서 저기 위쪽에 만주나 간도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무장 투쟁들을 진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학교도 만들고 군대도 양성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 결과 1920년대에 어떤 군대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거가 1920년에 6월 달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여기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추격해오는 일제를 다시금 한 번 더 포위시켜가지고 크게 대승을 거두었던 게 넉 달 뒤에 일어났었던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단한 어떤 보복을 가하게 돼요. 봉오동 전투를 하고 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반기를 들고 이 중간중간에 일제가 쫓아옵니다. 일제가 쫓아와서 간도 지역의 한국인들을 대량 학살한 적이 있어요. 간도 참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 참변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보복성으로 일제가 우리를 추격하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 전투와 이 두 가지의 참변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 있었고 간도 참변은 1920년에 있었습니다. 1920년에. 봉오동 전투 다음에 간도 참변이 있었고 이 청산리 대첩 다음에 자유시 참변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 대승, 보복, 큰 대승, 보복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1920년대 양상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3부가 조직되었다. 사실은 이 자유시 참변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건데 이때 거의 와해될 뻔했지만 우리가 다시 군대를 남은 거를 끌어모아서 3부라고 하는 걸 다시 조직을 해요. 독립운동을 또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3부가 뭐냐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약자만 따가지고 외워본다면 참정신이라고 외우는데 3부가 조직되었다. 참정신, 참정신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이게 각각 1923년, 24년, 25년의 순서대로 만들어요. 어떻게든 다시 끌어 모아서 이 무장투쟁 다시 해보려고 정리를 한 거죠. 요거는 요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이 맞습니다. 시기가 일치합니다. 2번,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참변 발생하죠. 간도참변 발생합니다.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네, 봉오동 전투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죠. 요거 사이에 맞습니다. 일제가 독립군을 탄압하고자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게 뭐냐면 1920년대에 이제 이쪽 위쪽으로 간도나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이런 거 자꾸 하니까 그쪽에 있는 군벌이랑 연합을 한 거예요. 이 중국의 군벌이랑 협정을 맺어요. 그게 미스야 협정이에요. 만약에 그 만주나 요 일대에서 조선 독립운동가들을 생포하게 되면 그걸 일본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기로 하는 나름의 어떤 협정을 체결하면서까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탄압하려고 하죠. 이건 1925년의 일이어서 이것도 사이 시기의 일이 맞습니다. 5번, 스탈린에 의해서 많은 한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였다. 이 스탈린이 한인 이주 정책을 강제로 피죠. 이것 때문에 홍범도 장군도 강제로 이쪽으로 이주를 했던 건데 1937년의 일이기 때문에 영릉가 전투 이후의 일입니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1920년대에 있었던 사건들 연도나 월을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 20년대에 주로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어떤 과정으로 인과관계가 펼쳐지는지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5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애국지사 강근호 길입니다. 그는 1920년 10월 달에 여기 연도 힌트가 하나 나오고 있고 백운평, 어랑촌, 고동화 등지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이거 당시에 북로군정서 중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의 부대입니다. 네, 요 전투는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청산리 전투입니다.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하죠. 자, 청산리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호로군과 협력해서 진행되었다. 중국군하고 협력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내부에 우리나라 군대들하고 협력을 했던 거죠. 김좌진 장군 부대, 홍범도 장군 부대가 연합을 한 거지 중국 군대하고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략정보국의 OSS의 지원을 받았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 광복군이 하는 일입니다. 중국 호로군이랑 협력을 했었던 거는 쌍성보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 메모를 할게요. 쌍성보 전투인데 이거는 한국 독립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너무 비슷하죠?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이제 호로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게 있기는 합니다. 같이 메모를 해놓고 미국 전략정보국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 광복군도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연합훈련도 다 마쳤었죠. 광복을 위해서. 이 작전의 이름, 최후의 작전 이름이 뭐 독수리 작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핵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작전을 실행은 하지는 못하고 광복이 되게 돼요. 요거는 한국 광복군, 이거는 임시정부 산하, 임정 산하의 군대입니다. 요거는. 자,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데 영향을 준 사건은 3.1운동이죠. 이건 3.1운동.
4번 조국 광복회의 지원 아래 유격전으로 전개가 되었다. 이거는 저기 함경남도의 갑산이란 데에 보천보라는 데에서 일어났었던 보천보 전투예요. 이걸 이끌었었던 장군의 이름이 이제 김일성입니다. 동북 항일 연군이라는 데에서 활동을 했었던 김일성도 사실은 초반에는 독립운동가였으니까요. 그 활동 중에 하나로 보천보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자, 5번 대한독립군, 대한국민군 등이 연합해서 참여하였다. 이게 청산리 전투의 특징이죠. 대한독립군, 이거 홍범도 장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봉오동 전투를 홍범도 장군이라고 외우고 이 청산리 전투를 김좌진 장군이라고 외우는데 청산리 전투가 규모가 훨씬 좀 크고 여러 부대가 연합해서 진행됐었던 전투입니다. 주력으로 이끌었던 거는 이 김좌진 장군의 부대였지만 이 봉오동 전투에 활약을 했었던 대한독립군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5번으로 답 찾아주겠고요. 9번 보겠습니다. 미출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얼마 전 연길 일대에서 일어난 조선인 학살 사건. 이 사건을 취재했던 장덕준이라는 신문 기자도 죽었대. 청산리 전투의 패배로 일본군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있군. 보복성입니다. 보복성. 청산리 전투의 패배 때문에 보복성으로 했었던 거. 그러면 청산리 전투가 일어난 직후에 이게 일어나는 거겠죠.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입니다. 연표 한번 골라볼까요? 당연히 가는 아니겠죠. 그러면 1920년부터 그 직후 연대를 찾아야 되니까 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으로 정답 찾을 수가 있겠죠. 시기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이거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건의 전후 관계를 알고 있으면은 좀 풀기가 좀 수월해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입니다. 1920년대 한번 순서를 볼게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의 3부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참, 정, 신이 성립이 된 건 언제냐? 이 모든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보복까지 전부 다 참변까지 당하고 나서 다 흩어질 뻔한 거를 모아가지고 이런 거를 했었죠. 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1923년, 24년, 25년 각각 이렇게 따다다닥 도미노처럼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번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 단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으로 일본군을 유인해서 크게 무찔렀다. 봉오동 전투죠. 홍범도 장군의 1920년 6월 달입니다. 북로 군정서 등이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거 청산리 대첩이죠. 청산리 전투고 요거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크게 깨진 일본이 보복으로 뭔가를 하죠. 보복으로 뭔가 하고 다시 추격전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청산리에서 대한독립군 플러스 북로군정서 플러스 다른 군대가 다 모여가지고 더 크게 전투를 벌여가지고 또 승리를 거뒀던 게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뒤에 보복성으로 자유시 참변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다 흩어져 있는 거의 망할 뻔했었던 이 무장 독립투쟁,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투쟁들을 싹싹싹 긁어 모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려고 만들었던 게 이 3부의 성립입니다. 자, 이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 여름, 요거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에 벌어졌었던 전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상으로는 요게 제일 먼저겠군요. 나, 다, 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나다가를 찾아줄게요. 4번이 되겠군요. 11번입니다. 가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한 반대측 의견을 종합하건대 크게 두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일본인 측이나 또는 관청의 일부분에서 일종의 일본 제품 배척운동으로 간주하고 불온한 사상이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무엇이? 요 민족운동이 일본이 봤을 때, 관청이 봤을 때 이거는 일본 제품을 배척하는 운동 아니야? 라고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대요. 이 가라고 하는 민족운동이 또
소위 사회주의자 중에는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한 거다. 결국은 힘없는 백성이나 농민이나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있는 사람들은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사회주의 쪽에서 이의를 제기를 좀 했다는 거죠. 이 가라고 하는 운동은 뭐냐면 까딱 잘못하면은 일본 제품을 배척하는 운동으로 보인다는 건 일본 제품이 아니라 뭔가 다른 제품을 쓰자는 운동이 될 수 있겠죠. 네, 요 민족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우리 거 쓰자는 거죠. 우리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조선 노동총동맹의 주도로 추진이 되었다. 물산 장려 운동은 노동운동 계통은 아니고요. 요거는 노동운동을 한 거죠. 이거는 요 조선 노동총동맹이 주도한 거는 노동운동입니다. 자, 2번 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됐던 거는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 백정의 신분차별 철폐 운동입니다. 요거 관계없어요. 국민의 성금을 모아서 국채를 갚고자 했다. 이거는 같은 경제 구국 민족 운동이긴 한데 요거는 국채 보상 운동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 4번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게 물산 장려 운동의 특징입니다. 5번 농민단체를 결성해서 소작쟁이를 전개했다. 농민단체를 결성해가지고 소작쟁이를 전개하는 건 농민운동입니다. 농민운동.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으로 찾아줄게요. 12번입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역사신문이네요. 민대총회 개최, 460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대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의 돈으로 우리가 대학교를 세우자라고 하는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종로에서 있었던 실제 자료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학교 세우자는 운동입니다. 이제 우리 조선인도 생존을 위해서는 대학의 설립을 빼고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실력 양성해야 된다는 거죠. 만천하 동포에게 민립대학의 설립을 제청하노니 자매 형제는 모두 와서 성원하라 요지의 발기 취지서를 발표를 합니다. 학교 세워서 교육시켜서 실력 양성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거죠. 민립대학 운동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우리나라의 3.1운동입니다. 3.1운동. 사립학교령 공포의 계기가 되었다. 사립학교령 공포라고 하는 건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1900년대 말쯤 되면은 학교가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그 이전부터 선교사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학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배우고 학습의 수준을 높이고 혹은 독립운동가가 양성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 일본이 학교 만들 때 이제 허락받고 해라 라고 하는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또 공포를 하게 돼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 운동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한참 요게 앞서 있거든요. 요거 아닙니다. 3번 이상제 등이 모금 활동을 주도하였다. 일단 요게 맞습니다. 요걸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학교를 세워야 되는지 필요성을 읍소를 하고 다 같이 돈을 성금을 좀 모아서 학교를 만들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상제 선생 등이 이 학교를 만드는 모금 활동을 주도를 합니다. 4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통감부가 방해하고 탄압해서 실패했었던 민족운동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 자, 5번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서울의 그 북촌의 양반 여성들 중심으로 발표가 되는 건데 일단 민립대학 설립운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여성의 배울 권리하고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 여성인권에 대한 민족운동이었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문으로 보는 1920년대의 사회운동입니다. 1920년대 사회운동. 전라남도 신안군, 당시 무안군에서 고율의 소장료를 굉장히 높은 소장료를 징수한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1923년부터 1년여에 걸쳐서 소작인들이 전개했었던 가라는 사건을 보도한 기사가 있답니다. 요거 첫 번째가 요거고요.
요거는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가지고 일어났었던 소작쟁이 운동인데 소작률을 일부 낮추는 소기 성과를 거둔 운동입니다. 자, 두 번째, 문평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발단이 돼서 1929년 1월 총파업에 돌입한 해당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인 나를 보도한 기사. 이거는 원산 총파업이라고 있습니다. 다 1920년대에 일어났었던 운동인데 자, 가와 나에 대한 사건입니다. 요게 지금 나에 해당되는 사건이 되겠고 우리 앞에 봤던 게 가, 암태도 소작쟁이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오사운동에 영향 준 거는 3.1운동이죠. 3.1운동이니까 요거 잘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아니고요. 혁명적인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혁명적인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진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있었던 농민들이 뭉쳐가지고 진행을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혁명적인 농민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1920년대가 아니라 1930년대가 되어야 등장을 하는 집단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설명이네요. 원산 총파업.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는 3.1운동이 제공을 하죠. 이것도 아니고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단체들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기도 했다. 네, 이게 원산 총파업의 특징입니다. 이걸로 우선 답은 찾아줄게요. 나머지 5번 가와 나 둘 다에 해당된다고 나오는데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미 가와 나는 문화통치 시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요거 선지가 맞지 않습니다. 요 내용에 해당하는 거 3.1운동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았어요.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린 동무들에게 돋는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어른에게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뒷간이나 단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네. 이 뭔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 동무들에게 뭔가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말 같은 게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1923년 5월 1일에 어린이날 기념 선전문이라고 합니다. 네, 어린이. 이 어린이라는 글자가 나온 거에 대한 관련된 운동인데요. 어린이에 대한 인권운동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방정환 선생님이 혼자 한 것이냐? 이분이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어린이의 인권운동을 진행했었던 단체는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방정환 선생의 장인어른이 천도교 교주인 손병희 선생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고 있어요. 자,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요거 옳은 거 골라볼게요. 통간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통간부 탄압으로 중단되진 않았습니다. 이 통간부 탄압으로 중단된 거는 국채보상운동 같은 게 있겠죠. 김광재, 서상돈 등이 주도하였다. 요 둘 같은 내용이네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둘 다. 서당 규칙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당이 191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서당이 좀 많이 생기게 돼요. 서당도 일종의 학교잖아요. 요게 막 생기니까 요게 또 하나의 구심점으로 작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당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립을 하는 거를 또 제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요런 게 있긴 했지만 요 소년운동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죠.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돼서 추진한 거는 맞습니다. 천도교 소년회에서 하는 거니까.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분이 시작했었던 민족운동이 또 하나 있기는 했었죠. 요거는 물산장려운동입니다. 5번은.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으로 찾아주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민족 독립과 여성 해방을 꿈꾼 박차정 선생이 있습니다. 부산 동래 출신이고요. 1927년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결성이 됐었던 요 단체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단체는 근우회라는 단체입니다. 근우회. 박차정 의사라 그럽니다. 보통 무장투쟁에 합류하거든요. 의열단에도 소속이 돼 있었고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를 했다가 어깨에 총상을 입어요. 요게 악화돼가지고 독립을 보지 못하고 직전에 사망을 하게 되는 분입니다. 후유증으로 순국했다고 나오죠. 자, 이분이 초반에 1927년에 근우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근우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상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건 근우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은 1917년인데 신규식, 박은식 이런 분들이 상해에서 이 선언을 발표를 해요. 임시정부의 필요성, 이런 정부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에 설파했었던 그런 선언입니다. 요거 1917년이고 근우회 활동은 아니에요.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한 거는 보안회죠. 이건 보안회 활동이고요. 여성 교육을 위해서 배화학당을 설립했다. 요거는 외국인 선교사였던 캠벨이라는 분이 하는 겁니다. 캠벨이 설립하는 게 배화학당이 되겠죠.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는 스크랜튼, 선교사 스크랜튼이 설립을 또 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외국인이 만드는 겁니다. 근우회 활동 아니고. 4번 조선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죠. 근우회. 우선 특징은 4번이고요.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해서 소년운동을 주도했다. 요거는 앞선 문제에서 봤었던 천도교 소년회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정답 4번이고 16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평사 창립대회라고 나옵니다. 형평사.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성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들의 모욕적인 칭호를 폐지하며 교육을 장려하고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기 지금 모욕적인 호칭의 폐지라고 나옵니다. 형평운동은 일종의 신분적인 차별을 폐지한다는 운동입니다. 우선 백정이란 단어가 있어요. 소나 돼지 잡는 백정이 있죠. 이 호칭에 담겨있는 대대손손 아주 모욕적인 어떤 느낌. 이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도 백정에 대한 어떤 관습적인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죠. 백정의 자녀가 학교에 다녔을 때 굉장히 소위 지금 말로 따지면 왕따 같은 걸 심하게 당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전히 차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신분 차별을, 사회적인 차별을 완전히 없앱시다 라고 하는 형평운동이 또 대대적으로 192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은 3번에 지금 보이네요.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게 형평운동입니다.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쓴 거는 천도교가 하는 거고요. 천도교 기관지 이름입니다. 만세보. 조만식과 이상제 등이 주도로 시작했었던 운동은 그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이건 평양에서부터 시작했었던 물산 장려 운동이고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3.1운동이 되겠죠. 고종의 인산을 기회로 삼아 대규모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것도 3.1운동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순종의 인산일에 일어난 당시 장례 행렬에 모인 사람들에게 뿌려진 경문의 일부입니다. 순종 황제의 인산일에 일어났었던 이 민족운동은 60만세 운동입니다. 경문의 내용이 보이죠? 대한 독립운동가들 단결하라. 일제 납세 거부하고 일본 물자를 배척하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달라. 보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해달라. 교육용어는 조선어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은 60만세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세하게 보기 힘든 어떤 경문의 내용일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60만세 운동이 있었다. 내용 한번 체크해 주시고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대구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됐었던 민족운동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거는 국채보상운동.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는 3.1운동이고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하였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실제로 민족주의 진영이랑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준비를 했고 여기에 학생 단체들이 들어가 있었던 건데 사전에 이들은 좀 발각이 되어서 학생들 위주로 좀 소규모로 이 운동이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3.1운동에 비해서 60만세 운동을 잘 모르는 거는 사전 발각 때문에 규모가 좀 작게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같이 함께 준비를 했다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번으로 답은 우선 찾아주고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은 3.1운동이죠. 3.1운동. 5번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거보다 뒤에 일어나는 내용이에요. 지금 60만세 운동은 1926년에 26년 6월 10일에 일어났었던 거고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거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거 확인해 주시고 정답 3번입니다. 네, 18번입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박인호라는 분이 계시네요. 천도교 제4세 대도주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민족의식을 갖춘 인재를 학교를 통해 양성하셨던 분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가라는 이 민족운동을 준비할 때 선생도 이들과 연계해서 대한독립 만세, 조선인 교육은 조선인 본의로 등의 전단 수만 장을 인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 참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이루어졌었던 이 운동은 60만세 운동이겠죠.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조선 노동 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노동운동이에요. 이건 노동운동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거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하고 우리나라 무장투쟁이 여기에 좀 타격을 많이 받죠. 신민회는 해산이 됐고요. 자, 3번 신간의 중앙본부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거는 광주학생항일운동입니다.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1919년에 3.1운동이 되겠죠. 자, 5번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연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실제로 이거 민족유일당으로 신간회가 창립이 되게 되는 계기로서 기능을 합니다. 자, 5번이 정당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가와 나 경문이 작성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던 창덕궁 주인이 53세의 나이로 지난 4월 25일에 서거하였다. 마지막 군주 순종입니다. 순종. 지금 우리 민족의 통곡과 복상은 군주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경술년 8월 29일 경술국치죠. 강제 병합이 됐던 해입니다. 사무친 슬픔 때문이다. 슬퍼하는 민중들이여 하나가 되어 혁명단체의 깃발 밑으로 모이자 금일의 통곡복상의 충성과 의분을 모아서 우리들의 해방투쟁에 바치자. 요거는 이제 순종의 사망 이후에 작성된 경문입니다. 이건 아마도 순종의 이 사망과 인산이를 기준으로 일어났었던 60만세 운동이랑 관련이 있겠죠. 가라는 경문은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순종의 죽음 1926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를 볼게요. 조선 청년 대중이여 걸기하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항적 투쟁으로서 광주 학생 사건을 지지하고 성원하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조선 학생들이 400명 정도가 이제 구속이 됐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아주 격한 어조로 항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러면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고르는 거니까 1926년 6월 10일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에서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요 사이 시기의 일로 맞는 거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골라보겠습니다. 김상옥이 의열단원이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1923년의 일입니다. 사이 시기가 아니죠. 그 가의 이전이죠.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31년부터 34년까지 진행되는 일입니다. 일종의 문맹 퇴치 운동인데요. 분화로드라는 말은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주축이 돼서 문맹을 퇴치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던 거는 1931년부터 34년이니까 지금 이건 나의 이후가 되겠네요. 이것도 아니죠.
고액 소작료에 반발해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발생하였다. 이거 지주 문제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항을 하면서 소작쟁이가 일어났던 건데 요것도 1923년도의 일입니다. 자, 4번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우선 답은 4번인데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비록 이게 그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준비를 같이 하거든요. 서로 좀 노선이 달랐던 어떤 민족운동 단체들인데 이들이 뭔가 이 가능성을 본 거예요. 우리가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한 그릇에 담길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다르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요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사회주의 단체였던 정우회가 이 내용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같이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우회 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들끼리 쪼개져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적, 독립을 위해서 한번 같이 뭉쳐보자 라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의 결과로 1927년에 신간회라고 하는 민족운동 단체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일제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백오인 사건을 날조해서 신민회를 붕괴시키려고 하죠. 이거는 훨씬 이전인 1911년의 일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좌우가 힘을 합쳐서 창립하다. 민족운동 계통이랑 사회주의 계통이 힘을 합쳤다는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사회단체인 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한다. 정우회 선언을 작성하는 장면, 요게 이제 계기가 됐을 것이고 이상재가 회장으로 추대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60만세 운동 이후에 이 영향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우회 선언이 있고 나서 바로 결성이 되는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 되겠죠. 자, 신간회의 활동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래서 어떤 민족 산업을 좀 육성하려고 했었던 활동, 이거는 신민회의 활동입니다. 신민회 활동이고요.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도쿄에서 발표하는 거는 도쿄에 있었던 조선 청년 독립단이에요. 그쪽에 유학가 있었던 이 유학생들이 하는 거죠. 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됐었죠. 자, 3번 제국신문을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제국신문, 이거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되는 신문이고요.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요걸 발행을 합니다. 민중계몽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한글로 뭔가 신문을 발행했다라는 얘기겠죠. 요 단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간행한 거는 천도교에서 하는 겁니다. 천도교 소년회에서 방정환 선생이 주축이 돼서 요 운동을 진행을 했었죠. 자, 5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이게 신간회의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21번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3일 전남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고보학생대의 중학생의 충돌 사건에 대해서 종로에 있는 요 단체의 본부에서는 여기에다가 긴급 조사 보고를 지령하는 동시에 사태의 진전을 주시하고 있던 바 중요 간부들이 긴급 상의를 해서 사건의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금된 끌려간 학생들의 석방도 교섭하기 위해서 요거를 파견을 하기로 했다. 이런 사람들을 간부를 광주까지 특파를 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어떤 사건 때문에 이 단체에서 특별한 간부를 광주까지 파견을 하고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동아일보 신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이 가라는 단체가 이 진상 조사단을 파견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진상 조사단을 파견했었던 단체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자, 신간회의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신채호 선생이 작성했었던 활동 강령이 되겠는데 요거는 의열단입니다. 이건 의열단이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창립이 되었다. 이게 신간회죠. 그렇다면 답은 2번이 되겠고 나머지 거 볼게요. 조선학 운동을 전개해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문일평, 정인보 선생 등등등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었던 학자층이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조서왕의 삼균주의를 기초로 기본 강령을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활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교육을 전개했던 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하고 신간회가 활동 시기가 다릅니다.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하니까 요거 두 개는 따로 정리해가지고 구별을 해놓는 게 좋겠죠. 답은 이제 2번으로 찾겠고 2번 신간회 특징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29년입니다. 1929년 한일학생 간의 충돌이에요. 광주에서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민족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기념해가지고 학생의 날을 제정을 해서 이 기념탑까지 지금 세워놨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여기에 해당하는 거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답이 바로 나오네요. 신간회에서 이걸 심각하게 문제로 보고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합니다. 순종의 인산일의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된 거는 60만세 운동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었던 사건은 3.1운동입니다.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었던 운동은 국채보상운동이고요.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됐었던 사건은 3.1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주 고보 중학생 충돌 사건, 쌍방 기세가 의연하고 험악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광주역 부근 일대에서는 광주 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과 광주 일본인 중학교 학생 간에 300여 명이 다투어서 쌍방에 수십 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이 막대를 총과 같이 어깨에 메고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두 학교에서는 극도로 감정이 격앙된 학생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6일까지 사흘 동안 임시 휴교를 하였다는데 쌍방 학생의 기세는 아직도 험악하다고 하더라. 요게 그 통학 기차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좀 희롱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말리는 과정에서 격돌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백 명의 어떤 일종의 패싸움처럼 번지게 됐던 건데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학생들 간의 충돌이었는데 요거를 조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편파적인 어떤 수사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 학생 측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이거를 제대로 이제 처벌을 하지 않고 우리 쪽에만 좀 처벌이 가해지게 되니까 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여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옳은 거 골라볼게요.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일어났었던 건 60만세 운동입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보다 3년 먼저 있었던 이 사건이고요. 일제 무단 통치를 완화시키는 배경이 됐던 거는 3.1운동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된 것도 3.1운동입니다.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건 국채보상운동이고요. 국채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갚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휴학의 도화선이 되었다. 동맹휴학, 전부 여기에 호응하면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24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학생의 날 기념 우표이다. 학생의 날은 1929년 한일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된 이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형평운동입니다.
평평운동은 백정에 대한 신분 차별 운동입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1920년대긴 하지만 순종의 인산위를 기회로 삼아 추진된 거는 60만세 운동이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보다 3년 먼저 진행이 됐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거는 1919년에 3.1 운동이고요. 국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것은 60만세 운동입니다. 이 60만세 운동이 사회주의자들이 좀 주도를 해서 민족주의자들이 같이 연합을 하고 여기에 학생단체들까지 호응을 하면서 계획이 됐었는데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 계통들은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학생들이 소규모로 이제 치르는 운동이었죠. 치르게 됐었던 운동이었는데 요거를 계기로 우리가 서로 연합을 할 수 있겠구나. 같은 공동의 목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를 확인을 하고 사회주의 계통의 단체였던 정우회에서 이런 내용의 정우회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신간회라고 하는 거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60만세 운동은 신간의 결성으로 이어지죠.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선지니까 내용의 인과관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5번 신간회. 이렇게 만들어진 신간회가 했었던 대표적인 활동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광주 학생항일 운동회. 요게 정답이 되겠죠. 5번을 정답으로 찾겠습니다. 네, 다시 1번입니다.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요거 시대가 바뀌었죠. 1930년대에서 40년대 일제 통치에 대한 문제를 모아서 풀어보겠습니다. 1930년대, 40년대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어떤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제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전쟁에 우리가 활용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통치의 방식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더해지게 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밑줄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이랑 일본이랑 전쟁을 했었죠. 1937년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했었던 시기, 딱 요 시기입니다. 1930년대, 40년대예요. 이때 만든 황국신민체조 실시 요령입니다. 황국신민 이런 글자로 봤을 때 우리를 조선인들을 일제의 어떤 신민으로 만든다. 이런 어떤 정신 개조 같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제는 이 체조를 보급하기 위해서 황국신민체조의 날을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제가 전쟁에 우리를 동원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이랑 물적 자원을 전부 다 수탈을 하는데 여기서 수탈했다라는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전쟁할 때 되면은 병사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본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조금 누르고 일제의 신민으로서 봉사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 방식을 행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고 누르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일제 정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회사령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초창기에 1910년대의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1925년인데요.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문화통치 시기에 저기 만주 지역에 우리나라 무장투쟁을 하는 이 독립운동 단체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만주 지역의 군벌과 연합을 하는 거죠. 혹시라도 체포하게 되면 우리에게 인도해라. 그 내용이 미스야 협정입니다. 이거는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네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다. 이것도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모아서 민립대학교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아예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들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를 우리한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엘리트, 독립운동가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엘리트들을 여기에다가 모아서 이 사람들을 친일파로 어떻게 보면 끌어들이고 육성하는 일을 했던 거죠. 또 감시하는 데 용이하기도 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4번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일제강점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무단통치 시기의 일이고요. 5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 다소 이름이 좀 긴데 확실하게 민족성을 누르고 이거를 좀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요런 이 구금령을 공포를 하기도 합니다. 우선 정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일제의 정책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창씨개명. 우리의 성명을 바꾸게 하다니 참 속상하구만. 창씨개명은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창씨개명이 진행됐던 건 1940년입니다. 그뿐 아닐세 국민징용령을 시행을 해서 광산이나 공장으로 끌고 가서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는군. 징용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군인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나온 시대는 본격적으로 전쟁에 몰입했었던 그 시대.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이거 헌병경찰제도고요. 조선 태형령이라는 게 있었죠. 이건 1910년대인 무단 통치 시기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네요.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회사령도 마찬가지로 무단 통치 시기에 처음에 했었던 겁니다.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이거 1920년대고요. 지주 문제철에 이 굉장히 엄청나게 높은 금액의 소작료에 항거하면서 일어났었던 운동인데 요거는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1920년대니까 이것도 시기가 맞지 않아요. 4번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요게 되겠죠. 우리나라 민족성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전쟁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요 시기 4번입니다.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 성금을 내는 상인. 이거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대학교를 만드는 거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고 경성제국대학을 일본이 또 만들었었죠. 정답 4번으로 찾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것은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었던 시기, 태평양 전쟁 1941년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전개됐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포스터로 애국반에 호적 미등재자가 없도록 하자는 수칙이 쓰여 있습니다. 특히 징병제의 대상자는 빠짐없이 호적에 등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전쟁이 한창 있던 시기고요. 징병제라는 걸 아예 만들어서 원래 이전에 징용령이 있었어요.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징병이 됩니다. 징병제라는 게 제정이 되고 1944년도쯤이고요. 애국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에 안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효과적으로 우리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10호씩 집을 묶어가지고 감시를 하는 게 애국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아들이나 남성을 숨겨서 징병을 피하려고 하진 않나 이런 거를 서로 감시하게 했었던 제도가 애국반입니다. 우리 애국반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라고 뭔가를 지금 강압적으로 독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시기 태평양 전쟁이 전개되었던 요 시기 이 민족 말살 통치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194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전부 수탈을 하기 때문에 요 시기를 또 따로 떼가지고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원래 처음에 1910년대에 우리나라를 합병하고 나서 1910년대에 무단 통치하면서 회사령을 제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문화 통치한다면서 요거를 철폐를 하긴 했었죠. 이건 문화 통치 시기입니다. 조선 태형령, 조선 사람한테만 적용됐었던 이 무자비한 조선 태형령이 시행됐었던 건 초창기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마찬가지로 무단 통치 시기고요. 여자 정신근로령이 공포되었다. 여성들까지도 끌고 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민족 말살 통치 시기의 일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 제1차 첫 번째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이거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우리 4년 동안 일종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교육을 받았어요. 소학교 교육의 연한을 조선 사람 4년으로 한다. 이게 처음에 무단 통치 시기에 발표가 되는데 원래 일본 같은 연령대의 일본 아이들은 6년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뭔가 고차원적인 교육이 필요 없다는 거죠. 수업 연한을 확 줄여서 그냥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필요한 거 그런 데에만 기술적인 부분만 가르치느라고 4년으로 기간을 줄였던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단 통치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네, 4번입니다. 밑줄 그은 기역이 실시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사진이 한 장 나와 있고요. 남태평양 밀리환초로 끌려갔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사진이 처음 공개되었다. 이들은 일제의 징용령 이후에 강제로 여기에 끌려가서 가혹한 처우의 반란을 일으켰지만 일본군에게 130여 명이 학살당하고 68명만 살아남았다. 미군에게 구조된 사진 속의 생존자들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다. 이 일제의 징용령은 1939년에 만들어지게 되는 징용령인데요. 요거 이후에 일어났었던 이제 활동입니다. 이 징용령을 하는 이유는 요 30년대 후반, 40년대까지 일제가 전쟁을 본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하는 시기가 중일전쟁 1937년, 그리고 태평양 전쟁 41년에 시작을 하죠.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쟁을 확대하고 이 전쟁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우리에게서 가져가게 됩니다. 징용령은 그 중에 일부로 만들어졌었던 건데 사람들을 징발해가지고 군인으로도 쓰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자원을 캐거나 만들거나 제작하는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도 아주 가혹하게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민족 말살 통치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거대한 마켓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요게 실시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하였다. 간도 참변은 1920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군에 대한 보복으로 일어났었던 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20년이고요.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봉오동 전투 여기서 우리가 크게 이기게 되죠. 그리고 1920년 10월 달에 또 그 청산리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크게 이기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우리한테 승이지만 일본에게는 대패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보복성으로 간도 참변, 1920년에 간도 참변이 있었고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라고 또 있습니다. 독립군을 다 뿌리를 뽑으려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920년에 우리나라 무장 독립투쟁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게 지금 1번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도상으로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죠. 조금 더 앞선 시기입니다. 일제가 중국의 군벌과 미스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에 요거를 체결을 하는데 그 만주 지역의 중국 군벌이랑 일종의 조약, 약속을 맺는 거예요. 뭔가 기브앤테이크가 있었겠죠. 이 미스여 협정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만약에 군벌의 영역 내에서 잡으면 일본에게 인도를 한다라는 내용의 협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1920년대에 만주에서 활동했었던 우리나라 무장 독립투쟁을 지금 뿌리를 뽑기 위해서 만들어진 활동이니까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농촌을 계몽하기 위한 분화로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1930년대이기는 한데 전쟁 시작 직전입니다. 1931년부터 동아일보가 시작을 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이 동아일보, 요거는 요 시기보다 살짝 앞서 있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터지게 돼요. 4번, 한국 독립군이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거, 요 기억이 실시되기 바로 직전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1933년쯤이고요. 요것도 연대상으로는 맞지 않네요. 왜냐면 징용령이 실시됐던 게 징용령이 1939년이고요. 일단 중일전쟁이 37년입니다. 본격적으로 전쟁에 대한 어떤 수탈과 이런 걸 본격화하는 연도보다 앞선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자, 5번. 일제가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이거 창씨개명이죠. 전쟁을 수행하면서 인적 자원을 수탈할 때 민족성을 말살해야 전쟁에 쓰기가 더 편하겠죠. 그 민족 말살의 일환으로 창씨개명을 시키게 됩니다. 이거는 1940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실시가 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나오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5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고 박영심 할머니의 생전 인터뷰입니다. 현재 돌아가셨고요. 사진 속 만삭의 임산부가 바로 접니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전쟁을 확대했던 시기에 이 시기에
많은 여성을 전쟁터로 끌고 가서 일본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연합군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그곳에서 죽임을 당한 여성도 참 많았어요. 가끔 교과서 같은 곳에 자료 사진으로 나오는 사진인데요. 이분이 요 할머님입니다. 위안부라고 지칭을 했죠. 여성들을 끌고 가서 이 군인들의 성 욕구를 푸는 용도로 쓴 겁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우리가 정확히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 1960년대에 우리에게 경제 원조를 해준 것을 보고 일본은 이 위안부 문제도 마치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엄청 국가가 자행한 엄청난 이건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분들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핵심은 뭔가요? 이 위안부 여성들은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고 돈 벌게 해준다라고 보통은 속여가지고 거의 준 인신매매 납치를 해서 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군인들이 있는 곳이었고 탈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굉장히 끔찍한 어떤 성노예로 생활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러 간 것처럼 내용을 조작을 하고 있죠. 굉장히 분노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일본은 역사 분쟁이 아직도 끊이지를 않는 거죠. 자, 요 시기 중일전쟁 이후에 또 태평양 전쟁 이후에 발발하기도 하고 전쟁을 집중적으로 일으켰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말살 통치했었던 시기, 병참 기지로 만들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거 보겠습니다.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이거 헌병경찰제도 한일 합병을 하고 나서 강제병합을 당하고 나서 초반에 처음에 있었던 시기죠.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앞선 시기입니다. 원산 총파업에 동참하는 노동자, 이거는 1920년대에 1929년의 일인데요. 이거는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회사령을 공포하는 총독부 관리, 이것도 1910년대에 무단통치 시기가 되겠고요. 신사참배에 강제 동원되는 학생, 신사참배,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잖아요. 일본 신사에 강제로 참배하는, 이것도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입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고 5번 암태도 소작쟁이에 참여하는 농민, 지주 문제처리 횡포에 항거하면서 소작료를 낮추기 위해서 했었던 농민운동의 일종인데요. 요거는 1923년입니다. 요거는 문화통치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6번입니다. 미출군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고르는 거. 일본 정부가 우리 역사를 왜곡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도쿄에 개관하였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했었던 이 시기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전시를 하고 있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거 실제 뉴스를 가지고 온 건데 역사 왜곡,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동원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러 왔다라고 선전을 한다는 거죠. 심지어 뭐 월급을 얼마를 줬네 하는 그런 명세서를 뭐 공개 한 해 만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좀 역사적인 민족적인 대공분을 사고 있죠. 이런 일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역사 분쟁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자, 민족 말살 정책 실시했었던 시기, 일본이 전쟁을 확대했었던 이 시기에 일제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겠습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였다. 여자들 끌고 가죠. 그래서 그 전쟁에 수행하는 물자를 만들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여성들도 활용이 됩니다. 끌려가는 거죠. 요거 맞는 얘기고 육군 특별 지원병제를 실시하였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병사들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끌고 가게 되죠.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전쟁을 수행하니까 이제 물자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자를 조절하고 자신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합니다. 조선 사상본 예방 구급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것을 염려해서 이런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활동까지 펼칩니다. 이거는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5번 기한 내에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 조사령을 제정하였다. 이거는 요 시기가 아니라 한참 시기를 앞으로 돌려서 초반에 무단통치 시기 막 병합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했었던 토지조사령입니다. 이거는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무단. 그래서 맞지 않는 거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른 문제입니다. 송탄유 자재 공출 명령서. 일제가 태평양 전쟁으로 물자 부족에 시달렸던 이 시기에 송탄유와 목탄의 할당량 공출을 명령한 문서. 어느 정도의 송탄유하고 목탄을 너희들이 내야 돼 라고 이제 명령하는 문서가 지금 사료로 남아 있는 거죠. 태평양 전쟁이라고 한다면 1941년입니다. 요 이후죠. 일제가 궁지에 몰려서 전쟁을 확대는 해놨지만 별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전부 다 부족했고 이걸 전부 조선에서 충당을 하려고 했었죠. 송탄유가 뭐냐면 이 저 소나무란 뜻입니다. 소나무 송진 있죠. 송진을 가지고 만드는 기름이에요. 지금도 이때 당시에 송탄유를 너무 많이 공수를 해가지고 이거 하려면 송진을 짜내야 되니까 소나무에다 상처를 내야 되거든요. 이 소나무 군락지에 가가지고 이걸 너무 많이 채취해서 아직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군락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송탄유 그리고 목탄 할당량을 공출을 명령했었던 문서입니다. 요거 이제 민족 말살 통치, 병참 기지화 정책 이런 게 있었던 시기입니다. 요때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국민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국민학교라고 안 하죠. 중간에 현대에 들어와서 이름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요 국민이 황국의 신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압축해가지고 요약해서 국민학교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신민이다, 백성이다 라는 뜻이어서 일제강점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때에는 그런 뜻으로 국민학교라는 말을 썼죠. 요 국민학교에서 공부한 학생 볼 수 있습니다. 징병제를 찬양하는 친일 지식인, 징용제, 징병제 있었죠. 요 시기에. 요거 맞고요.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청년 볼 수 있었고 황국 신민서사를 달달달달 암송하면서 일본 그 일왕을 찬양하는 학생들도 볼 수가 있었죠. 어린이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겠죠. 요거 볼 수 있고 조선 태형령을 관보에 게재하는 총독부의 관리. 조선 태형령은 조선 사람들한테만 적용됐었던 태형령인데 요거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이거 혼자 시대가 맞지 않네요. 무단 통치 시기여서 5번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5번 답으로 찾아주고요. 네, 마지막 8번입니다.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해서 형에 처해진 자가 집행을 종료하여 석방되는 경우에 석방 후에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에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본인을 예방구금에 붙인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이미 뭔가 치안유지법을 어겨가지고 갇혀있다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석방을 해야 되고 아직 무슨 법을 어긴 상태가 아닌데 얘는 요주의 인물이에요. 들어가면 반드시 또 무슨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아직 아무런 법에 저촉되지 않았는데 재판소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했을 때 얘는 나가면 또 똑같은 거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검사가 청구를 하면 예방구금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형집행이 끝났는데 또 잡아가지고 가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선 사상법에 한해서 예방구금을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법령이긴 하지만 이런 거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관찰을 해서 차라리 아예 그냥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냥 이걸 뭔가 사전에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병참 기지화 정책 시기에 전쟁을 수행하느라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일일이 통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것 같은 사람들, 이 요주의 인물들을 차라리 통제가 가능한 곳에 몰아넣고 감시를 하고 싶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법령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썼던 거를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인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짓지도 않은 죄를 저촉할 것 같으니까 미리 가둔다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법령 제정 이후. 자,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이 되었다.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 있네요. 이건 1927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앞선 시기죠.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최현배, 이극로 등이 투옥되었다.
이것도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은 치안유지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잡아간 거거든요. 최연배, 이금노. 그래서 조선어를 연구하고 하는 거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고 이들이 투옥된 거는 이 법령 이후에 여기에 엮여가지고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순종의 인산위를 기회로 삼아서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던 거 이거 1926년입니다. 26년 한참 앞서 있죠.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막힌 정우의 선언 이거 직후입니다. 이거 직후여서 1926년 10월 달에 일어나죠. 그리고 요거가 발표되고 나서 신간회가 도미노처럼 연결해서 창립이 되는 거고요. 윤봉길이 홍커우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제 요인을 살상하였다. 한인애국단 단원이잖아요. 1932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거는 시기적으로 또 법령 제정 이전의 일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